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의 풀이 그 단원의 문제 유형으로 내용 한번 스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대표적인 유형을 좀 뽑아봤고요.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 되살리기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개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왜 배웠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수분해는 어떤 다항식을 우리가 단항식 곱으로 만들었죠. 단항식이든 다항식도 어떤 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인수분해인데 이 배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게 있는데 이게 0입니다. 그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세수를 곱한 게 0이라는 건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는 거죠.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입니다. AND가 아닙니다. a가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런 개념인데, 자, 이게 뭘로 표현됐죠, 여러분? 곱으로 표현된 게 0이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통해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식 자체로는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돼서 이게 0 또는 이게 0이다. 곧 1차 방정식이 됐죠? x는 마이 또는 x는 4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거죠.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풀이법을 한번 떠올려 봤고요.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공통해가 마일입니다. 그럼 얘도 x의 마일, 이 식에도 마일을 대입할 거고 이 식에도 마일을 대입할 거예요. 각각 마일을 다 넣을 겁니다. 그럼 제곱하면 1이고 뿔 1이고 a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나왔고요. 여기도 마일을 대입할 겁니다.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이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b는 3이다. a, b 모두 나왔습니다. 두 개 더하면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의 0은 한근을 x는 a라고 할 때 x에다 a를 그냥 바로 대입을 해버리세요, 여러분. 자,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죠. x를 바로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a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 상태에서 양변을 a로 나눌게요. 그러면 저기 각자 a분의 가 되죠. a 빼기 6 더하기 a분의 1은 0입니다. 자, 6을 이항시키면 a 더하기 a분의 1은 6이 되겠죠. 이 값은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a를 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입만 해서 a로만 나눠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다음 유형입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을 한 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한 것을 b라고 할 때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직접 우리가 a, b를 구하지 말고 a를 대입하면 2a제곱 더하기 a 빼기 1은 0이래요. 여기다가도 이제 b를 넣을게요. 여기다가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b 빼기 3은 0이랍니다. 그럼 자, 이것만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2a제곱 더하기 a는 1이네요. 다음 요 두 개를 이항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입니다. 자, 뭐가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요. 이렇게. 자, 2a제곱 더하기 a가 1입니다. 그 다음 마 b제곱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3이래요. 이것만 풀면 끝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우리가 a, b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직접 대입해서 푼 겁니다. 식을 변형한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 2차 방정식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 그럼 뭐 간단하죠? 여기서 x 구하고 x 구해서 뭐 같은 x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xx 3, 4, 12 이렇게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4가 나오고요. 자, 3xx 3, 5, 15 뿔 마겠네요. x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3이죠, 여러분? 답은 마이너스 3 하면 끝납니다. 다음 2차 방정식 요노균 증군을 가질 때, 자, 여러분 뭐 근해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판별식 쓸 거예요. 판별식. 자, 정리 좀 해볼까요? 근해 공식은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이거고요. 판별식은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 뭘 판별합니까, 여러분? 근이 몇 개인가 판별해주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중근. 0보다 크다.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이죠. 0보다 작다. 그러면 루트 안에가 음수거든요, 여러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되면은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 있죠.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배우죠. 그럼 자, a는 1, b는 마이너스 8, c가 k 더하기 3입니다. 공식 넣어보겠습니다. b제곱 64 마이너스 4, a는 1, c는 k 플러스 3. 자, 이것이 0이 되면 중근입니다. 64 빼기 4k 빼기 12는 0. 4k 이항할게요. 64에서 12 빼면은 52가 4k. k는 13이 나오겠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 새롭게 이것도 할 겁니다. 이 개수가 1이면 1차항의 개수 반의 제곱이 이 값이 나오면 돼요. 이거 제곱이면 16이죠. k 더하기 3이 16이 나오면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중근이라는 건. 중근은 곧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인수분해 방법을 푼 거죠. 그러면 역시 k 더하기 3이 16이니까 똑같이 13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식 이것이 중근 m을 가질 때, 자, 이게 0이면 근이 1 나오겠지만 여기 지금 k입니다. 그러면 좌변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익숙한 꼴 모든 걸 다 이항을 해서 0을 만들어줍니다. 우변은 0을 만들고요. 이때 중근이 되는 방금 제가 얘기했죠. 가운데 거 반이 2고 그거의 제곱은 4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기 k가 4가 되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5 빼기 k가 4가 되면 되고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고요. 판별식 이용하면 되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도 중근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9가 나올 겁니다. 일단 k 값은 마이너스 9가 나왔어요. 그럼 k에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해주면 플러스 9로 바뀌죠, 여기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고 중근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m을 의미하겠네요. 그러면 k와 m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죠. 양변에 4를 약분합니다. 4, 8에 32. 제곱을 떼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는 풀마 루트 8. 자, 루트 8이 이제 2루트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항해주고요. 풀마 2루트 2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4x제곱 8x 3을 먼저 이항을 해 놓을게요. 양변을 다 4로 나누겠습니다. 왜냐? 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다 나눠주면 x제곱 2x는 4분의 3입니다. 글씨가. 자, 됐죠? 그럼 요 가운데 게 2인데 요 반은 1이죠? 그 제곱을 양변에 더해줄 거예요. 곧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는 4분의 3 더하기 1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됐고요. 4분의 7이 됐죠? 이게 이거랑 같다고 합니다. x 더하기 p의 제곱 q. p는 1 나오죠? 비교하면 되죠? q는 4분의 7 나옵니다. pq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포함된 개념,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거랑 같은 유형으로 이 a를 식에 먼저 대입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자,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a 제곱 5a 1은 0, 양변 a로 나눕니다. a 5 a분의 1은 0. a라고 해놓고 또 a 제곱을 했었네. 자, 됐죠? 5를 이항하죠. a 더하기 a분의 1은 5,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5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25 마이너스 2죠? 23입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얘가 23이죠? 얘가 마이너스 5입니다. 계산 끝났네요.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죠. 1차 함수 2의 그래프가 점 요거를 지나고 제 3, 4, 5면을 지나지 않아. 그때 A 값을 구해봐라. 일단 자, 이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요 x, y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에 3x제곱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3a제곱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x에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요걸 통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준 후 a를 구해보겠습니다. 3a제곱 마이너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2a 2, 3은 6 불마. 자, a는 2분의 3 또는 a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각각을 여기다 넣어주면요. y는 2분의 3x 더하기 2고 y는 마 2x 더하기 2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x축, y축. 자, 첫 번째 기울기 양수 절편 2입니다. 요런 그래프죠. 자, 그럼 얘는 1, 2, 3, 4면인데 이 3, 4면 지나고 있네요, 지금. 두 번째 그래프 x축, y축. 자, 절편은 인데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3, 4면 지나지 않죠.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를 선택해주고 2분의 3 버려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수학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하나씩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사가 됐다 생각을 하시고 범인을 잡는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그 증거들을 하나씩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면 됩니다. 문제에서 하나씩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 하나씩 접목을 시켜갖고 범인이 무엇이냐, 범인은 답이 되겠죠? 예, 그거 찾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여러분? 주사위 던질 때 정보가 이런 정보를 줬어요. A는 1부터 6 사이의 자연수야. B도 1부터 6 사이의 자연수야. 까지 나왔죠? 2차 방정식 이것이 중근을 가진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은 전체의 경우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야. 전체의 경우는 주사위 두 개니까 36분의 우리가 사건을 구할 겁니다. 중근을 가지려면 뭐가 또 정보가 뭐죠? 판별식은 0이 되어야 돼. 그럼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여기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 되어야 돼 라는 정보를 줬죠. 요 정보, 여기 요겁니다. 이 정보를 취합해서 답을 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제곱은 4b죠. 자, a가 1이다. 모든 수수상을 구해볼 거예요. 1이다.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b는 4분의 1가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따지면 이쪽 거에다가 1, 2, 3, 4를 넣는 것보다 b의 값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게 편할 거예요. b가 1이다 그러면 4죠. a는 2입니다. b가 2다 그럼 8이죠. 제곱해서 8이 되는 거 없습니다. 3이다 그럼 12예요. 제곱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4다 그럼 16이죠.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안 되는 거 지우고. 다음 b가 5다 그럼 20 제곱하는 거 없습니다. 6이다 6, 4, 24 제곱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그럼 가능한 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아까 여기 최종적으로 36분의 이 별에 해당하는 경우죠? 해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약분하면 18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풀이와 연관된 대표적인 유형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뽑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유형들은 제 설명 듣기 전에 한 번씩 풀어보시고 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 확인하시고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면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예, 제가 떠오르는 모든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험 직전에 아무쪼록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